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자, 파니포 오늘 선임은 노영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영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신용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봉지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참고로 여기 한 번도 안 받았던 주진우 한 번 빠졌고요. 배신하고 주진우 기자는 휴가 가가지고 내일 돌아옵니다. 그리고 홍상 기자는 어떻게 됐나? 늦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홍성 기자가 네. 체질이 저질 체력이에요. 예, 체력 자체가 그래요? 힘들어해요. 체질을 어떻게 알아요? 아, 자기가 맨날 체질로 자기가 맨날 주장하는 바가 네. 어떻게 맨날 나오냐. 자기는 오토바이 못한다. 타고 이런 게 체력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소모되는데 예, 그런가 본인이 봐요. 자주 한두 번은 빠져야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고 일부러 빠지는 거예요. 네, 저는 체력은 끝까지 나오려고. 저질 아닙니다. 그 홍사훈 기자가 한국 기자협회 테니스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거의 탑이에요. 그 옛날 일 아니야, 옛날 일. 지금도 예. 주진우 기자 휴가 왔는데 내가 빨리 내일 돌아오라 했는데 주진우 기자도 취재할 때는 체력이 끝내주거든요. 평상시는 저질이에요. 자, 요거 옆 주변부 이야기인데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중앙일보가 보도한 건데 월간 중앙이 윤석열이 매주 1톤 화물차 분량의 주류를 대통령실로 배달시켰다. 그래도 윤 대통령하고 매주 1톤 분량의 윤 대통령의 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제가 근데 1톤밖에 안 됐대요. 5톤 트럭 아니었어요? 와. 아니 저희끼리 농담할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300cc 잔이 있고 500cc 잔이 있잖아요. 소맥 하면 윤 대통령은 500cc 우리는 300cc 이런 식으로 워낙 이제 벌컥벌컥이고 술 버릇이 이제 이걸 하니까 막 사람들 그러면 본인은 그러니까 상대는 한 잔이지만 예를 들어 넷이 있으면 본인은 넉 잔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여기 월간 중앙에 보면 이 집에 안 들어갔다. 술 그거는 뭐 마시느라고. 틀림없이 그거는 뭐 맞을 맞는 것 말이라고. 같습니다. 예, 네. 그 목격자들이 많이 그 있고. 후배들 얘기 많이 들었었으니까요. 집에 안 들어갔다. 그리고 그 늦게 일어나가지고 출근 가짜를 시킬 때. 가짜로 시킨 거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여기 뻥카 그거는 이제 서울청 기동단에서 많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실제 그들도 자기들끼리도 괴로워했고요. 그 통계 내봐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다 급여 나갔을 거 아닙니까? 급여를 뺏어야 돼. 출근 안 했던 거. 그거 다 뺏어야지. 그것도.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주로 폭탄주를 계속 마셨던 거는 맞는데 중간에 건강 검진 결과 좀 심각한 결과가 나와서 뭐 술을 끊으라고 의사가 조언을 했는데 뭐 그거를 끊지는 못하고 대신 폭탄주가 아닌 이제 주종을 다른 거로 바꿨다. 주종을 바꿨다. 예. 2023년 9월 이후에 수정방으로 바꿨다. 그럼 더 나쁜 거잖아. 아니 그게 이제 그 맥주가 당뇨에 워낙 안 좋으니까 맥주는 안 마시고 이제 백주로.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분이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닌데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술을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상대방보다 빨리 마시고 많이 마시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알코올성 치매라고 봐요. 예, 5분 이상 되면 사실 이제 그때부터 말이 꼬이고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못 하고 정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술을 안 깬 채 하루를 네. 살고 밤늦게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게 이제 목소리들이, 음주된 상태에서 이제 거침없이 전화를 막 한 거죠. 그때 저 아크로비스타 바로 앞에 있는 네 글자 그 술집에서 사진 불쾌하게 찍힌 거 있잖아요. 초창기에. 그날도 뭐가 있었냐면 사진 좀 찾아보세요. 초창기에. 초창기인데 그날 그 전작이 이제 그 도산공원 앞에 오른쪽에 있는 그 미술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먹고 이제 거기를 가서 하는데 그때 바로 화장실 앞 옆에 칸막이에서 검찰총장 인사를 논의를 한 거예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러고 나서 뒤에 사람들이 다른 손님들이 이제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뭐 찍으라고 경호원들은 제지를 했고 본인 찍으라고 해서 나온 사진이 그 불쾌한 사진인데 그런 이 술이 취하면 잘 주변을 인식 못 하잖아요. 목소리도 커지고 그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 거를 동네 있는 호프집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대통령이 된 후에 동네 호프집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 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네 호프집이 사실은 검사들이 자주 가는 아지트 같은 호프집이에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 전에부터 오랫동안 다녔던 곳인데 그 지하에 있어요. 그 큰 상가 후진대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술 더 마시고 그 싶어가지고. 집에서는 좀 혼나니까. 나중에 윤석열이 그 방명록 쓸 때 요만한 쪽지 그 영상 좀 찾아봐 주세요. 요만한 쪽지 계속 쳐다보면서 이 한 줄을 못 한 줄을 써가지고 못 써서. 계속 그 컨닝을 하잖아요. 윤석열이. 제가 이제 몇 번 알코올성 치매예요. 예, 알코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연설 이런 걸 할 때 써주지 않으면 잘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날 무슨 행사고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를 할 때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페이퍼만 오로지 이제 의존하게 되고 술을 제가 그때 일화를 말씀드렸지만 새벽 2시 반까지 만취돼서 푸고 그 다음 날도 또 20잔 폭탄주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고 또 만취가 되고 연속으로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농담을 1톤 트럭이 아니라 5톤 트럭 아니냐고 농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었죠. 저 한번 보세요. 그 방명록을 쓰는데 영상 좀 틀어봐 주세요. 방명록을 쓰는데 이게 작년이에요. 저기 보면은 자꾸 힐끔힐끔 위를 쳐다봐요. 저게 뭐냐 했어. 나는 윤석열 영상을 다 봤거든 그동안. 항상 정들겠어요. 저 사람 뭐 하나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봤는데 저 위에 쪽지에 아. 저게 있어요. 지금 저거밖에 막강 대한민국 해군 거의 단어 하나당 한 번씩 보는 수준. 저 한 줄을 못 외우는 거예요. 못 외워가지고 저 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방명록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조그마한 쪽지를 갖다 놓고 계속 쳐다봅니다. 못 외워요. 알코올성 치매예요. 아니, 눈도 안 좋다면서 작은 쪽지는 잘 보이나 저는 보네. 그 원래 이제 수도권에서는 주로 소주가 참이슬하고 처음처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처음처럼에 그 글자가 원래 신영복 선생님 글씨체였는데 그게 맞아요. 바뀝니다. 그거 싫다 아. 그랬지. 일반 글씨로 바뀌어요. 아 신영복이어서 바뀐 거예요? 네, 신영복체를 빼버려요. 처음처럼이. 지금 바뀐 채로 나와서 저는 그때 이제 의심을 한 겁니다. 야 이거 윤석열이가 먹다가 왜냐면 윤석열이 평소에 그 신영복 빨갱이 했으니까 그 혹시 그런 압력 때문에 그랬나? 라는 생각까지 그런 들더라고요. 개연성이 있다. 네. 그럴 개연성이 있어. 자, 알코올성 치매라는 거 이거 특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나? 아니 근데 그러면 안 좋죠. 자기 지병 있다고 그러면 주장하면 그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네. 수 있어요. 심신미약으로. 잘못하면. 네. 자, 그리고 그 건진법사 폰에서 이게 나왔어요. 검사와 경찰 이력서가 다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건진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사주 물어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주를 보기 위한 이력서라면 그 이력서에 출생 연월 일시까지 적혀 있어야죠. 난시까지 적혀 있으면 인정. 이력서에. 근데 그게 없으면 그건 사주를 위한 게 아니죠. 사주는 연월 일시까지 들어가야 사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검사들 솔직히 검사 간부 물론 이제 좀 일찍 나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 판사들 말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건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게 돌았거든요. 옛날에. 뭐라고 돌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 건진을 사람한테 통해야 승진한다? 이 사람을 통하면 이 다 된다. 이 사람을 통하면 진짜 심리적인 것도 치유가 되고 심리적 승진도 된다. 중요한 건 승진이 된다. 이제 이거였단 이 말이죠. 건의투 그게 전화번호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전보러 다니고 그쪽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네. 기본적으로 그건 어느 정도는 공인이 된 거잖아요. 동영상도 다 있잖아요. 그거. 이게 왜 대선 전. 보면은 건의투가 이제 김건희 씨가 썼다는 전화인데 건의투에서 건진법사한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문자가 간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건진이 한번 거르는 거야. 검사나 이력 쭉 보고 건진 법사께서 도력으로 이 사람 됩니다 안 됩니다 거른 다음에 김건희한테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력서에 프로필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그 프로필을 보면 앞으로 어떤 루트를 밟아서 승진 케이스겠구나 아니겠구나를 좀 알 거 아니에요. 건진이 유명했던 게 검사들 인사철에 뭐 어디 울산 지검에 내려가 있어라 그러면 잘 될 거다 하는데 갑자기 뭐 서울로 뭐 승진 영전 발령 뭐 이런 걸로 이제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프로필과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AS가 들어가잖아요. 애프터 서비스로 그걸 보고 청탁을 또 본인이 하는 거죠. 그 어떤 검사 찾아갔을 때 뭐 연예인을 무죄로 빼줘라 뭐 이런 얘기 오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 닮은 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목덜미남 있잖아요. 심땡. 그분이 이제 건진법사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영빨 신빨 내려진 지 1년 이내에 당대 영빨이 가장 높다고 건진법사 제자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혹설에는 이제 심희리 씨 아들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 그런 뭐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계속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데 그 3인방이 한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들 PC 어떤 때는 핸드폰에 카톡도 들여다보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게 밖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힐끗힐끗 봐서 마치 이제 자기가 어떤 도력으로 맞춘 것처럼 보면 이력서 보고 프로필 보고 어떤 커리어를 맞추는 거랑 비슷한 그런 맥락이 그리고 될 수 건진도 만약에 검사한테 이런 이력서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김건희는 건진을 통과한 사람만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진이 중간에 그 검사들한테 기다려봐. 응? 지방에 가 있으면 잘 될 테니까 해놓고 자기가 며칠 한참 후에 그 사람을 이 서울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김건희한테 보내면 자기 말이 맞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도력을 그런 식으로 입증해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장사했다는 거지. 그렇죠. 도력이 어딨어? 아 그러면 그 신박사가 내부에서 조력 건진이 다 맞추는 것처럼 안에서 알려주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네. 그 제자로 분명히 알려. 지금 그랬을 그 가능성이 예전에 그 2021년 10월경인가요? 이명수가 코바나 컨텐츠에 강연한다고 갔을 때 사실은 강연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그 뭐 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유경옥이나 이명수가 막 얘기를 하니까 이명수는 자신의 차서 얘기하는데 유경옥이나 아니, 뻔한 얘기하고 있어. 막 이명수 없을 때 막 이명수 강연 내용을 까요. 까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신박사가 앉아가지고 신박사랑 무속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와가지고 이명수의 관상을 계속 봅니다. 아, 저 사람과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날의 목적은 이명수를 그 사주가 면접 보는 거네.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손금도 보자 막 손 잡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신박사가 있었던 것이고 밖에서는 건진이 약간 협업을 했던 게 있는데 신박사가 지금 수사를 안 받고 근데 있죠. 그 사람들이 이명수를 같이 일해도 된다고 건상 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판단했던 그분들이 이제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 가짜라는 엉터리 아니야 얘기. 그러면은? 돌팔이네요. 돌팔이들이지. 다 돌팔이들이에요. 안 그랬으면 자기 운명을 알았어야지. 그렇지. 자기 운명 하나도 못 맞추잖아. 총선 때 대승한다느니 뭐 다 헛소리야. 다 아니 헛소리인데. 그리고 뭐 자기 건 못 보더라도 옆에 사람 거는 봐야죠. 그러니까요. 결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정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엄 날짜를 받았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그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데 계엄 날짜를 받았으면 도력이 건진이 에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건진한테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건진이 그날을 받아줘서 사실 계엄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최악의 날짜를 찍어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도 모르고 남의 운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눈치가 빠르고 그런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말주변으로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법사라고 지금 나라를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운영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을 찍어줬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죠. 일요일 새벽을 찍었으면 우리 그렇죠.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 말 듣고 저 대통령실 용산 이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평일날 그리고 10시에 한 거 아니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다 살았지. 건진 고마워. 건진의 JTBC 인터뷰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저희끼리 이견이 있었지만 제가 그 JTBC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은 여전히 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먼저 불면 불 거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궤변으로 말꼬리를 돌리고 있는 걸 보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네, 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충식 씨가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데
부상하고 있다는 건 어머 최은순의 남자 김충식이 아니라 김충식의 여자 최은순이었나? 그 주종 관계가 그렇게 된 건가 혹시? 할 정도로 김충식 씨가 인맥도 그렇고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열린공감 TV에서 김충식 씨하고 그 취재원과의 대화를 하나 보도한 게 있는데 이거 잠깐만 봅시다. 결과가 도와준 결과가 되잖아요. 그 대신 사우디에서 우리한테 잘하잖아요. 다 그런 좋은 뜻이 있어요. 이걸 제가 저도 사우디 한번 갈 기회가 생겼는데 저도 사우디가 우리가 협력자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우디에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앞으로 큰 원군을 얻은 거예요. 빚을 진 데다가 예. 우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긴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벌써 사우디에서는 그 현대가 되든 어디가 되든 큰 기업들 다 자기한테 보내면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죠. 지금 현재 SK 예예. 그다음에 LG 예예. 현대도 크다. 현대.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 내가 직접 줬어요. 삼부토건도 지금 계약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엑스포 실패했잖아요. 네. 처참하게 실패했죠. 실패한 게 아니고 일부러 줘준 거라고 네. 말을 만들어내요. 보니까 사기꾼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를 싹 말아가지고 아니 그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져줬기 때문에 사우디가 우리한테 진 빚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건설 수주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건설은 내가 사우디가 연결해 줬어. 네. 그리고 삼부건설도 해줬어. 네. 이러면서 자기 과시하고 그리고 사우디의 관계가 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나중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네. 네. 이 김충식 씨의 작업 방식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그 저 대화의 시점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날 부산 엑스포가 새벽에 이제 119대 29로 처참하게 깨졌죠. 다음 날 이루어진 대화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엑스포를 일부러 져줬다. 그건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신 대로 소리죠. 완전히 이제 궤변일 것 같고 뒤에 놀랍게도 현대와 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삼부 얘기는 최근에 불거져서 지금 수사를 막 특검도 수사를 하고 하는 건인데 저때 이미 삼부 현대건설 해주고 삼부도 뭐 해줬다는 식의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굉장히 놀랍다. 삼부랑도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연계가 있었다는 거냐. 어제 다른 뉴탐사라는 방송에서 이제 김충식 씨가 2015년도 그 DMZ전 그게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적자가 나서 그걸 가지고 최은순 씨랑 심하게 다투면서 그 뒤에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제 이런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여튼 이 사람의 그 메모에 그냥 장난으로 써 있는 건 아닐 거고 또 남이 불러주는 대로 무조건 그냥 받아 적고 끝나고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름이 있으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옆에. 남들이 얘기할 때 대화를 막 할 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대화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특검에서 정말 세게 조사를 해야 된다. 특검은 지금 김충식 씨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네. 압수수색을 저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했습니다. 양평 공식으로 이제 포함시킨 건데 네, 네. 그때 역할을 한 것으로 봐서.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테러 사건 수사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김충식 씨가 관련이 있나 싶은 메모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모 다시 한번 봅시다. 김충식 씨의 메모를 보면 메모 좀 보여주세요. 서목사 7억 원 써져 예. 있고 하죠. 네. 세계로 세계로 교회. 네. 교회, 그다음에 서목사, 네. 그다음에 7억이라고 하고 물음표가 돼 있죠. 그 뭡니까 그 손목사. 지역. 손목사 참. 손목사. 지역. 예. 지역이 아산 아산 배방. 배방. 아산 부동산. 배방 부동산 7억 그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던 김진성 씨가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했다. 네네. 그 지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 지도로. 잠깐만 우선 그 메모를 띄워주세요. 메모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저거 관련해서 특검 조사 받으신 거예요? 참고인 조사? 최근에 지금 최근에 특검 참고인 조사 받았잖아요. 그래요? 네. 그 수사 중이라서 그건 아니, 그거 제가 받은 거는 아니, 기사가 받은 거 나왔습니다. 받은 거니까. 네네. 메모지 뭐, 먼저 보여주세요. 메모지. 지도 말고 메모지. 아산 배방 나오는 거요. 여러 번 우리가 띄웠던. 자,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손목사 세계로교회. 근데 김진성 씨가 그 사건 현장으로 가기 전날 그 도착해서 뭡니까? 그 벤츠 차를 하나 얻어 탔는데 그 차주가 세계로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벤츠 사진도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아산 배방은 김진성 씨가 부동산을 했던 그 지역이고 그리고 7억이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 아산 배방 부동산에 7억을 주고 저런 세계로 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런 일을 꾸몄나 의심하기 좋은 문자죠. 그러니까 청부 금액이 7억인 거처럼 처럼 네. 네. 처럼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물론 7억짜리 부동산을 손 목사가 아산 배방에 사가지고 중개를 해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수사를 해봐야지. 근데 이재명 습격 사건 전날 숙소에 내려준 차량 띄워봐 주세요. 저 차량의 차주가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세계로 세계로 참. 세계로 교인이었다는 거고. 그러면 계약금은 혹시 7천 정도는 들어갔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저게 이제 그 아까 그 메모가 적혀 있는 수첩이 다시 메모를 띄워주세요. 2023년이라고 써 있는 그 저 수첩 표지에 2023이라고 써진 그 수첩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2023년 경에 작성했을 거다. 그러면 그해 가을부터 내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실제로. 아니 그 피습이 2024년 24년 1월이에요. 1월이니까 23년도 전해죠, 전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잖아요. 예, 9월 26일 날 기각이 됐거든요. 23년 그 그래서 뒤에 아니 적혀 있는 그때 것 얘기가 많이 뭐로 돌았는 게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검찰로는 더 이상 못 잡아 넣는다라고 됐어요. 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당선을 막는 방법은 없애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찌라시가 있었어요. 그런 그때. 찌라시가 있었어요. 예. 예, 있었는데 근데 지금 맞아떨어진 대목은 뭐냐면 저게 2023년 메모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월 2일인가 피습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저게 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네. 있는 그 시기적으로는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025년 수첩에 뭐 나중에 적었다 이러면 이제 그게 안 맞지만 저 시점이 이제 2023년 가을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그런데 최은순 씨가 그 인근에서 또 부동산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저희가 그래서 그 거리를 따져봤거든요. 그 지도를 띄워봐 주세요. 저기 이제 출발이라고 찍혀 있는 그 지점이 아산 배방읍 장제리 601번지인데요. 저기가 이제 최은순 씨와 김충식 씨가 같이 사업을 이 하던 지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건 두 다른 번째 지도고요. 첫 번째 김진성 네, 요게 사무실과- 김진성입니다. 네. 네, 이거예요, 이거. 장제리 601에서 띄워주세요. 북수리 1248이 김진성이 하던 1등 부동산의 주소지입니다. 저게. 네, 약 2010년경까지도 계속 그 부동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 도착이라고 찍혀 있는 지점이 이제 최은순, 김충식 씨가 하던 사업장이고요. 철물 주조 공장을 경락받은 그 자리고. 10분밖에 안 걸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몰랐는데 김충식, 최은순의 사무실과 김진성의 사무실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두 사람의 사무실 10분 거리에 있었다. 그럴 수 있죠, 우연히. 그럴 수 있긴 한데 처음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 4km밖에 안 되면 엄청 가까운 거죠. 차로. 그리고 둘 다 부동산을 했다면 부동산 하는 사람끼리 알 수도 있죠. 업자끼리는 그건 당연히 알죠. 알죠. 그러니까요. 지역 업자끼리는 서로 알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30억에 2001년에 경락받아서 2004년에 132억의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 지역에서 핫하게 유명했을 거 아니에요. 최은순 씨는 다 알았다고 봐야 돼요. 예, 그 예. 지역에서. 그 정보를 김충식 씨가 줬다는 거거든요. 그 저 지역에 그 대가로
지금 김충식 씨가 살고 있는 그 송파 송파, 호수공원 송파에, 옆에 예. 이제 M으로 시작하는 그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김진성 씨하고의 관계가 드러난 건 없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김충식 씨의 메모에 이런 게 있네? 라는 게 처음 밝혀져가지고 어머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 수사는 김충식 씨 수사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건 때문에 원래 건 사실 때문에 들어간 포함된 건데 거죠. 네. 지금 그것만 안 물어보고 저 수첩을 근거로 해서 왜냐면 지금 3대 특위에서 저걸 특검 조사해야 이걸 된다고 물어본다고 하니까 말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주장하고 하니까 있는 거죠. 아마 같이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제가 약간 여담인데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잠깐 언급됐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국정조사나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돈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많이 썼죠. 근데 누가 봐도 뻔히 실패할 거 알았거든. 모두가 다 실패한다고 그랬죠. 주무 장관도 실패할 거 알았어. 안 될 거. 택도 없는 거 알았어요. 여기보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될 것처럼 하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쓰고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고 저는 이거는 뭐 일종의 배임 아니에요? 배신행위 아니에요? 누군가 윤석열을 속인 것 같긴 해요. 예. 윤석열 혹은 윤석열이 또 법사들 이야기를 듣고 밀어붙였을 수도 있고. 자, 그거 국정조사 원하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좀 전에 저 본 기자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특검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이 정황 주변적인 것도 많이 채집 수사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마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접점이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삼특검이 네. 나중에는 하나로 합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접점이 되는 사건들이 이제 겹치는 게 막 있으니까 생각보다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그리고 같습니다. 특검에 제대로 일 안 하는 주진우가 맨날 얘기하는 제대로 일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검사 출신 중에 특히. 아니 근데 이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 안 하는 걸 모른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거든. 다 이름 추려가지고 쳐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아유 특검 뭐 이거 어차피 기소도 못할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쫙 추려가지고 다 걸러내고 두 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조사 받으면서 질문을 보면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조사를 왜 못하는 받으셨어? 뭐 참고인 조사 받으셨나 보네. 예, 참고인으로 이제 받은 건데요. 그 피의자겠어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을 딱 하면서 그래서 야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했지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시습 사건은 특검을 뭐 하기엔 시간이 걸려서 기본적으로는 경찰의 내부 감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국정원도 갔잖아요. 피습 사건. 네, 국정원장 이종석 국정원장도 내부에서 감찰을 해보고 경찰도 그때 뭐 증거물 논란도 있고 했잖아요. 그치. 뭐 셔츠 다 같은 지워버리고 그랬지. 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 내부에서 일단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찰을 해서 혐의가 있으면 수사로 전환을 누가 이거 해야겠죠. 물청소라고 그랬어? 그렇죠. 따지면 되지. 물청소부터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남부지검에서 왜 관복권 띠지하고 스티커 없어진 거하고 그거하고 비슷하고. 피습 현장에 바로 물 청소해갖고 싹 씻어버린 거하고 비슷해요. 야 인천 마약법 왜 보냈어? 이거하고 비슷하고. 자, 이상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이 이깁니까? 김문수가 이깁니까? 저는 이것도 거의 뭐 점치는 수준인데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해요. 지금 한동훈 안철수 다 이제 혹여라도 장동혁 될까봐 김문수라도 밀어보자 이런 식인가 보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는 다 쫓아내겠다 그랬잖아요. 장동혁이 돼야 되는데. 재미는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장동혁이 돼야 되는데 근데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그때 몇 퍼센트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 간의 표차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치고 뭐 김문수 후보가 2위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현실적으로 안 하고
이 조경태 의원의 표하고 친한의 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제일 발빠르게 움직인 게 그들 표를 흡수하려고 안철수도 한 거잖아요.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 절반 이상을 가져온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둘 간의 표를 계산해 보면은 60에서 65% 사이를 이제 각각 그러니까 둘이 가져갔으니까 35% 정도가 남아요. 그 35% 중에서 20%만 가져와도 이제 된다. 그 이렇게 사람들 되는 거죠. 투표를 할까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투표하라고 그 한동훈 후보가 독려를 한 거고 한동훈 나와가지고. 실제 나머지 사람들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다 쫓겨나고 우리 이제 끝난다. 목숨 부지를 그러면은 못한다. 분당되는 건데 보니까. 근데 분당까지는 그들은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 아니, 만약 일단은 장동혁이 되면 분당되겠지.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당하면 너무 추워요. 힘들고. 장동혁이 되면 쫓아내겠지. 예,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만을 막지 않는 게 지금 장동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 기왕 왜 엉망진창된 그래? 거. 왜 그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기왕 엉망진창된 거 교통정리 한번 되게. 그럴 가능성이 근데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다. 네. 아니 그 선거는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추세로 보면 장동혁 후보가 올라왔잖아. 쫙 올라가는 상승 추세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약간 뒤집히는 건데 사실은 가장 거기서 큰 변수는 이 결선이에요. 옛날 같이 결선 투표 제도가 없었으면 장동혁 후보가 쭉 치고 올라오는 추세에서 1위로 끝나고 그냥 확정이 됐을 텐데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 놓으니까 사실은 합종 연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변수가 생기는 근데 거죠. 중요한 건 최고위원이 된 그 분포가 중요해요. 9명 중에 7명이 반탄인데 더 중요한 거는 김재원 후보가 이제 김문수 라인인데 4등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근식 후보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김근숙이 찬탄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김재원이 김문수 후보가 믿는 사람인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거의 꼴등으로 지금 아슬아슬하게 됐고 김근식 후보도 어쨌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세다. 결국 이제 그 반영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집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네, 뭐 생각해요. 이게 관성이 있잖아요. 선거도 지난 6월달에 이제 김문수를 찍은 거거든요. 41.15가 그게 갑자기 또 장으로 바뀌지는 가는 게 않는다. 쉽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흥미를 돋굽니다. 그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충남 금산이잖아요. 그 서천 보령 서천이잖아요. 장동혁 씨가 그러니까 충청 당대표 대 당대표 생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목으로 아무도 관심 없어요. 막 그런 거. 흥미를 돋고 근데 김건희 씨가 참 이번에 하나 그 중요한 게 김건희 씨가 전환길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제 안 만난대요. 전환길? 예, 못 김건희 만나지 어떻게 만나? 외부 접견도 안 할 뿐더러 전환길도 그래서 안 만나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면회 가려고 예, 원래는 했는데 면회하기로 했는데 전환길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아니 그게 심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 내일 또 얘기해요.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